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줬다는 이른바 세입자가 계약이 다 돼서 전세 갱신권을 청구하지 않고 나가 주시는 대가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줬다는 그 퇴거 위로금. 아직 홍 부총리는 얼마 줬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거기에도 세금 매길 수 있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왜 홍남기 부총리는 얼마 줬는지 근데 안 밝히는 걸까요? 좀 궁금하는데 얼마를 줘야 세입자가 나가는 건지 전세계약 청구권을 갱신 안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 홍 부총리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궁금합니다. 어쨌든 퇴거 위로금, 임대차 3법 시행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갈 때 주는 웃돈이라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는 돈인데 이런 게 생긴 거잖아요. 기획재정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사례금으로 볼 수 있고 위로금의 20%를 소득세로 징수가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이게 뭡니까? 정부는 왜 여기에 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까? 갑자기 세금 하니까 좀 반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법이 원래 그렇고 예를 들면 소음 진동, 옆집이 이제 건물이 올라와서 공사 때문에 이제 소음이나 분진, 진동 때문에 싸움이 많잖아요. 그런 공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상금과 위로금을 줍니다. 그것도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를 다 징수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당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상 퇴거 위로금이 뭐 얼마 안 되면 사실은 추적도 어렵을 뿐만 아니라 그렇군요. 징수가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사회 통념에 이제 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면요. 예를 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이른다. 그럼 당연히 소득이 있으니까 이건 과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원칙을 기재부에서 이야기했다라고 보입니다. 자, 박정하 대변인, 제가 궁금한 건 홍남기 부총리가 대한민국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의 수장으로서 본인이 전세 난민에 만약에 처해질 뻔했었잖아요. 본인이 전세 난민에 처해진다면 그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입증한다는 야당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본인이 전세 난민에 처하지 않게 결정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홍 부총리가 세입자에게 줬다는 퇴거 위로금인데 책임 있는 대한민국 경제부총리라면 본인이 세입자에게 왜 이 전세 위로금을 줬으며 얼마를 줬는지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홍 부총리가 왜 밝히지 않고 있는 걸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수천만 원,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작은 금액이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 안 밝히는 건가요? 아니,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우린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이 금액이 적고 크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임대차 3법, 소위 말하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 데다가 퇴거 위로금이라는 걸 통해서 좀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니, 퇴거 위로금이라는 게 공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왜 기재부는 저게 지금 그 전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에 질의를 하니까 저런 답변을 줬는데요. 기재부의 지금 최고 수장이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장관이에요. 그걸 좀 전제해놓고 보면 왜 저렇게 사실은 퇴거 위로금이라는 건 우리 법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세법에. 저걸 왜 기재부는 공식화해서 세금을 부여할 수 있다고 이거 해석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편법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편법적인 거죠.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줬다는 저거를 공식화해 주는 거고 인정해 준 앞으로 거다. 그러면 모든 상황에 있어서 퇴거 위로금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사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부적절한 제가 거다. 정부 일을 해본 사람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기재부 답변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저건 만약에 조금 독립적인 국세청에 물어보면 어떤 답변이 나올지 법무부에 물어보면 어떤 답변이 나올지 좀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아무리 기재부가 저렇게 해석을 했더라도 저는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서 퇴거 위로금이라는 거를 공식화하고 합법화하고 여기에 세금을 부과한다? 저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 내년부터 비트코인하고 이런 코인에 대해 가지고 세금이 물려요. 근데 정부가 제도화하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이제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물린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게 가능한가 해서 이제 좀 취재를 해봤더니 가능하답니다. 가능하기는 이게 그런 맥락인 것 같고 근데 박자 대변인 말씀하신 거 받는 게 아주 이례적이고 아주 이례적으로 어디선가 1년에 한두 건 나면은 이거 세금 떼냐 안 떼냐 이런 묻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약간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는 이거를 되게 안 좋게 보는 게요. 이중 가격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보조금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규제 때문에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역에 대해 가지고 이런 거 그런 게 있죠.
그 항만에서 이제 하역하는 이제 노조 같은 경우에 노조원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고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냥 공개 채용으로 입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이라든지 뒷돈이라든지 이런 걸 줘가지고 입다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가지고 매년 뭐 거의 이제 나오는데 이런 게 이중 가격제고 사회주의 경제권에서 보면은 뭐 중국이 예전에 그랬고 쿠바 같은 데는 아직도 그랬는데 외국인 대상 가격하고 현지인 대상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제 비리가 발생하고 뭐 보조금이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규제 때문에 시장 가격하고 현재 이제 진행되는 가격하고의 갭이 생기니까 그 중간에 사적인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 기능이 좀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세금 물리냐 안 물리냐보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들끼리 서로 알아서 뭐 이걸 뒷돈이라고 해야 될지 뭐 인센티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주는 것이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재명 기자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청와대 출입했잖아요. 야당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너무 무책임하다, 나몰라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볼 건데 정부에서는 지금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이 새로운 것이 아니며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김현미 장관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야당의 같은 주장이 정부가 나몰라라 한다는 주장이 과연 적절한가? 두 번째는 임대차 3법으로 퇴거 위로금이 생겼는데 기재부에서는 세금 매기면 된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당이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이 주장이 과연 신빙성 있는 주장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쎄, 어쨌든 이제 임대차 보호법 영향으로 전세 대란이 더 심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뭐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전세 대책이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대책을 좀 내놓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뭐 무조건 임대차 보호법 영향은 아니다라고 주장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 퇴거 이런 이 문제도 조금 전에 뭐 박정환 대표 잘 얘기하셨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정책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세금을 매겠다는 걸 양성화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그럼 퇴거 위로금이 오히려 또 당연히 전세 가격이 붙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건 전세 대란을 더 가중시키겠죠. 그래서 굉장히 악순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 스스로 만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양성화가 잘못하면 더 음성화되게 만드는 거죠. 퇴거 위로금을 더 사람들이 음습하게 주고받게 만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정부 정책이 좀 이렇게 한 번 엇나가다 보니까 점점 그 방향이 점점 방향성을 잃은 게 아닌가 싶어서 조만간 전세 대책이 나온다니까 거기에 있어서 퇴거 위로금의 문제도 포함을 해서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패널들의 개인견에 들어봤습니다.